친구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여러분들 초콜릿이나 사탕 받은 것보다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을 잘 전달하셨나요? 뭐 젊은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렇게 우리가 흐르는 축제 같은 분위기를 나이를 관계하지 말고 파트너가 있다면 표현하는 게 자식들에게도 괜찮고 부모에게도 괜찮고 친구나 남녀 이성 간 그리고 남편에게 부인에게 이렇게 연인에게 이런 날을 이렇게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를 전해주면서 아니면 손수건 한 장 양말 한 컬레를 전해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전하는 건 나쁘지 않죠. 이게 다 인생이 살아가는 재미잖아요. 그래서 또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지만 점점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점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먹었다고 해서 아유 뭐 애들이 하는 일인데 뭐 굳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곳에서 행복감 상승을 위해서 상대방의 파트너에게 무슨 기념일이라든가 생일 기념일 또는 뭐 결혼 기념일 뭐 작은 일들을 서로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또는 깊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정을 나누며 잘 살고 있다는 어떤 증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앞에다 놔두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발렌타인데이라는 거를 늦게 알게 되었어요. 압구정걸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신랑한테 뭘 주지? 근데 이미 너무 저녁 때가 늦어서 아무것도 사오질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워낙 이 초콜릿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신랑이 저녁 때 제게 출출한데 저녁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뭐 먹고 싶은 게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11시가 넘었는데 밤 11시 넘었는데 어디 문 연 데가 있어?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그 햄버거 집에는 24시간 하고 배달 포장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버거 세트 하나 사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맥도날드에서 시줄 새로 나온 그 메뉴에 버거 베거를 먹었는데 제가 원래 감자칩을 좋아하다 보니까 감자튀김이랑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한다든지 그거 하나 사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 나 어차피 새벽까지 디자인 할 거니까 그러면 하다 주면 고맙지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햄버거 세트와 그 햄버거 세트를 갖다 주면서 요거를 하나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아, 발렌타인데이인 줄 알았구나. 나도 준비 못했는데 미안해. 이거 나눠 먹자. 네, 이거 조그만 거 하나네.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좋아해서 큰 거 세트로 여러 개 하다 줬더니 자주 먹어서 자기랑 나랑 사줄까봐 걱정해서 그냥 문 연 데도 없고 그래서 마트 조그만 데 들어가서 한 개 샀어. 내 마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거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사실 그 말을 한마디 하고 요거 전해받는 순간 기분이 좋았어요. 자, 이럴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지만 또 상대방이 나를 좀 생각해 주는구나. 아, 사랑의 깊이가 깊구나. 아니면 연애 때 하던 그런 기분이 다시 살아났나? 아니면 여전히 나를 좋아하겠구나. 그게 속에 사람 그런 말 있죠? 좋은 것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마음의 깊이에 얼마만큼의 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까지는 확인할 필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가 느끼고 거기에 만족을 하고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있잖아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외국 문화에서 들어온 발렌타인데이지만 비록 또 상품회사, 초콜릿 회사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프로포즈할 때도 반지 하나 건네주는 이유가 다 뭔가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크든 작든 전달하고 싶다라는 어떤 표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다 상수를 떠나서 이런 날 상대방에게 작은 초콜릿 하나 설탕 하나 전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네 하고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 있어요. 저의 견해일지 모르는데 중년 부부일수록 나이들 들어가는 부부일수록 서로 상대방을 의지하고 같은 길을 향해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사실 부모와 함께 살아간 세월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도 있고 불만도 있고 맞지 않는 구석이 있어서 부딪히고 싸우는 날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작은 일에 서로 표현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이 작은 초콜릿 하나 받음으로써 배고프다고 걱정해주면서 그 시간에 나가서 그 늦은 시간에 내가 야간 작업한다고 출출할 때 먹으라고 간식으로 햄버거를 사다 준다고 밤 12시 다 돼서 나간 것도 고마웠지만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일하고 저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에 저는 너무 고마웠는데 저나 상대방이나 똑같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바렌타인을 잊고 있었어요. 젊을 때는 꼬박꼬박 잘 챙겨줬었거든요. 서로가. 작년에도 저는 챙겨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초콜릿 하나 하트 초콜릿을 받았지만 기분이 좋아지는데 어느 누구도 이런 걸 받았을 때 싫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서로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면 살아가면서 좀 더 덜 부딪히고 인내력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믿음도 생기고 저의 나름 인생감과 행복감, 순간의 즐거운 것을 자랑 아닌 것처럼 자랑하지만 이거는 꼭 뭐 제가 이런 걸 받아서 꼭 자랑의 전부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행복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 실천하고 배우고 또 우리가 베풀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제가 행복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마디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밤에 이렇게 살찔까봐 하나만 딱 까먹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뭘 했냐면요. 그런 고마운 신랑을 위해서 그 전날 장봐왔던 생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태를 맛있게 겨울에 원래 동태탕, 새땡탕 맛있게 많이 하잖아요. 얼큰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그래서 저만의 레시피로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영상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혹시 몰랐던 부분이나 제 레시피가 마음에 들면 많이 응용하셔서 간편한 거니까 생태탕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 생태, 대구, 명태 이런 거는 건강에 굉장히 좋고 사람 몸에 혈관에도 혈전이 쌓이지 않고 아주 담백하고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의 메뉴인 생태탕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응원 주시기 바래요. 요거는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연출로 하나 앞에 놨어요. 초콜릿 한 잔만 놓기가 뭐해서 요거는 당근 주스예요. 이것도 역시 제가 먹고 눈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 건강검진 갔을 때 한쪽이 2.0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한 5, 6년 쉬지 않고 당근 주스를 먹었거든요. 100% 당근을 녹즙기를 짜서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신랑이 해줬어요. 5년간, 6년간을. 제가 이거를 한 5년, 6년간을 쉬지 않고 먹었어요. 제가 한 7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어할 때 입맛도 없고 잘 안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것을 남편이 좀 신경을 써주고 주위에서 좋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챙겨주려고 애를 쓰셨거든요. 그랬을 때 당근이 면역에도 좋고 여자한테도 좋지만 베타카로린 때문에
눈에도 굉장히 좋고 뭐 풍부한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당근 주스는 미국에서는 정말 신이 내려주신 아주 중요한 채소, 야채, 어떻게 보면 과일 이렇게 토마토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5, 6년 먹으니까 얼굴이 좀 노리끼리해져서 제가 한 1년 정도 끊었다 먹겠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 동안에 건강검진 했을 때 눈이 2.0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눈이 나쁘지 않고 너무 잘 보이고 선명하고, 요즘 좀 안 먹었더니 눈이 조금 필요함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 당근 먹어야겠어 이 한마디 꺼냈는데 이렇게 갈아가지고 저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것도 고맙고,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지만 이렇듯이 상대방에게 작은 것 하나 배려를 해주면 저는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고맙기 때문에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생태탕을 준비해서 저녁상으로 대접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즐감해 주시면서 응원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건강에 좋다라는 당근 주스 해먹기 사실 귀찮아서 저도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요. 과일 먹고 싶거나 입이 궁금하거나 단 것이 먹고 싶거나 그러면 살이 찔 거 생각해서 간식을 피하잖아요.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섬유질도 섬유질이지만 비타민도 많고 눈에 좋으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눈이 많이 나빠지잖아요. 당근을 하루에 한 개 정도 이 캐럿을 썰어가지고 간식처럼 식탁이나 컴퓨터 위에 놓고 드세요. 과일 먹듯이 하루에 한 개만 드셔보세요. 그럼 한 개가 이렇게 한 150g 정도의 이렇게 액기스로, 요거는 지금 당근 주스로 나온 거지만 이게 귀찮으면 그냥 생 당근을 과일처럼 드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정보에 물론 알고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도 많지만, 여러분들 제가 좀 먹어볼게요. 당근 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당근 주스 갈 때 사과 반 개나 한 개 정도 넣으면 더욱더 좋아요. 금상첨화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지금은 생태탕에 들어갈 야채를 물로 씻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버섯은요, 꼭 마지막에 소금을 헹궈 주어야 되고요. 야채들도 농약 때문에 마지막 헹군물에는 식초 한두 방울이나 소금물을 살짝 넣고 헹궈 주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지금 무는 한 4cm 정도 두께의 나박김치 썰기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고, 두껍게 썰지 마세요. 왜냐면 생태 자체가 굉장히 연하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럼 죽같이 돼요. 그래서 오래 끓이는 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육수 낸 곳에 넣고 약 5분에서 7분 정도만 끓일 거라서 두껍게 안 쓰는 게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매운 고추를 넣지만, 이렇게 표고버섯이나 아니면 느타리 버섯을 찢어서 같이 넣고 끓이면 맛있어요. 지금은 육수를 끓이는 중이에요. 끓는 물에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3가지만 우선 넣어도 돼요. 꼭 반드시 멸치는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서 하면 더 비린내가 안 나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 바짝 받은 멸치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넣으면 좋고요. 여기 지금 한 4인분 정도의 분량 2마리니까, 그리고 다시마 한 3장 그렇게 넣고 끓인 뒤에 약 15분 정도 끓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썰어놨던 무와 야채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간장 한 스푼 정도. 간장으로 간을 다 맞추면 국물이 많이 새카매져요. 그래서 마늘 지금 집어넣었고 생강 조금 넣었어요. 마늘과 생강의 비율은 약 1:3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마늘은 큰 스푼으로 1스푼 정도 많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술 3스푼 넣었거든요. 맛술이 없을 경우는 소주라든가 청주 이런 걸 넣으면 비린맛을 잡아내고, 간은 소금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래서 끓은 육수에다가 다시 끓고 있을 때 야채에 물을 넣고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더 넣고
한 5분 정도 끓이면요, 무가 거의 익어요. 물을 얇게 쓰는 게 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한 약 5분 정도 뒤에 이렇게 지금 찢어놨던 이 버섯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싱싱한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싱싱한 생태를 집어넣습니다. 생태도 익는 시간은 약 5분에서 7분이에요. 그래서 오래 끓이면 물러지니까 이렇게 요리할 때도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있고 순서별로 이렇게 맞춰서 넣는 게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조화가 이루어져서 먹을 때 식감이 좋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춧가루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놓았던 파나 이렇게 고명처럼 올리면 식감도 더 좋아 보이고 맛도 더 신선한 느낌을 받아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여기에다가 뭐 좀 더 진하게 간을 하실 분들은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아주 살짝 넣는 게 꿀팁이에요. 그러면 어떤 조미료의 역할처럼 감미로운 맛의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하고 약 5분에서 7분만 끓이면 돼요. 지금 아까 야채하고 모든 걸 다 넣고 약 한 5분 정도 끓인 뒤의 모습이에요. 거의 다 완성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 더 넣고요. 여기에 설탕 살짝 반 티스푼 정도 넣으면 정말 조미료 넣은 듯이 감미로운 맛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탕이나 명태탕 이렇게 어물탕에는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쑥갓하고 깻잎 한 서너 장 채 썰어서 넣었습니다. 어물탕에는 약간 비린내가 있기 때문에 향이 진한 이렇게 깻잎을 넣어주는 게 정말 좋아요. 오히려 쑥갓 이런 것보다 깻잎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어두육미라서 생선 대가리는 꼭 먹어줘야 돼요. 별로 살은 없지만 그 머릿결 사이에 있는 살이 굉장히 달콤하고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시고 머리도 꼭 그렇게 넣어야 돼요. 알이 너무너무 탱글탱글하고 싱싱하고 커서 어떻게 보면 징그러울 정도로 크더라고요. 근데 뭐 먹기에는 너무 좋죠. 정말 맛있는 생태탕을 오랜만에 끓여봤어요.